인사드리겠습니다. 알쓸 전략, 알고 보면 쓸모 있는 절세 전략, 강연자이자 절세 전략의 박현희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매년 이렇게 세금에 대한 공정안이 나와 있을 법 개정안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나오게 된 거를 가지고 우리들이 사실은 이쁘지네요. 이렇게 많은데. 근데 사실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많아요. 뭐냐면 이런 거 있어요. 이번에 나온 것 중에서 24년도에 여러분들 자녀들, 뭐 여기 계신 분들의 자녀분들도 결혼하시고 뭐 손주분들도 계시겠지만 애들이 결혼을 하게 되게 되면 결혼 전 2년, 결혼 후 2년 해가지고 전에는 어떻게 되냐면 성인 자녀한테 5천만 원까지 주면 세금이 한 푼도 없이 증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증여와 상속은 아시죠? 살아서 주면 증여, 죽어서 줌으로써 자녀가 자녀한테 무상으로 하는 걸 상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증여와 상속 세율은 동일하고요. 자녀한테 5천만 원을 주는 게 세금이 없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요번에 24년도 개정세법에 뭐가 있냐 그러면 자녀들이 결혼을 하거나 자녀들이 출산을 하게 되게 되면 추가로 1억을 더 줘서 1억 5천까지 주게 되게 되면 세금이 한 푼도 없이 주나요. 그러면 아들한테 1억 5천, 여자 측 집안에서 또 1억 5천, 둘이 합쳐 얼마나 되죠? 3억 원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세금이 한 푼도 없이 애들한테 3억이 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정말 괜찮은 거예요. 여기다가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더 하시게 되면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법 중에서 아이들한테 이거 말고 돈을 주는데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연간 1,000만 원까지 이자 부분들의 그 이자를 받는데 1,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증여로 안 보겠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골치 아픈 수학 문제를 하나죠. 1,000만 원 나누기 4.6%. 이 4.6%라고 하는 거는 지금 국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령에 의해서 돈을 빌려주게 되면 4.6%를 받아라 라고 정해져 있는 금액이에요. 그러면 1,000만 원 나누기 4.6%는 하게 되면 2억 1,700이 나와요. 2억 1,700이 나오는 건 뭐냐 그러면 자녀한테는 금전 대차 계약이라고 하고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차용증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써주고 자녀한테 2억 1,700을 빌려주게 되고 자녀는 4.6% 이자만 내게 되게 되면 그게 990만 원 나와요. 그거는 증여를 안 보겠다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1억 5천 플러스 2억 1,700 합치게 되게 되면 3억이 넘어가 3억 6천 되는 거예요. 3억 6천을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거고 양쪽에 합치게 되면 7억 2천입니다. 그러니까 7억 2천이면은 충분히 자녀들 결혼할 적에 전세집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서울을 벗어나게 되게 되면 주택도 살 수 아파트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괜찮은 부분에 대한 것이 나왔다는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요즘에 도로를 달리다 보게 되는 연녹색 차 보이시나요? 번호판? 그게 뭐냐 그러면 법인에서 차를 구매를 하게 돼서 8천만 원 이상이 되는 차들은 법인차들은 연녹색을 붙이게 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붙이지 않으면 회사에서 송금을 인정 비용 처리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세법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대표이사들, 회사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으신 형태가 되는 거고 그 연록색이 차번호에 바탕색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택시는 무슨 색깔이에요? 택시는 노란 색깔. 연록색 분들은 저거 법인 차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법인 차량이 일요일 날 만약에 저 강원도 아니 어디 놀러가 있는 데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거 사진 찍어가지고 신고하게 되게 되면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회사 돈을 함부로 이용 못하기 위해서 법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 이렇게 법이 바뀌어가요.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다른 거 세상에서 다 요즘에 R&D 예산부터 예산 줄어드는데 국가 지원 예산 중에서 22, 24, 24년대 늘어나는 예산도 있어요. 이게 무엇인지도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법인세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제 뭐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뭐 집안에서 운영하시는데 법인세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사실은 일을 했으니까 또 돈을 벌었으니까 세금 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막상 낼 때가 되면 아까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줄이고 싶은 마음에 대표님들이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
가짜 세금 계산서를 사실은 이제 매입을 하잖아요. 그렇죠? 가짜 세금 계산서를 사가지고 우리 이렇게 많이 샀으니까 매출이라고 한 걸 올렸는데 실제로 매입을 이만큼 우리가 샀으니까 실제로 매출에서 매입을 빼게 되면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매출 총이익이 줄어들게 되니까 세금을 좀 적게 내면 되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입 자료를 많이 사고 싶은데 그 매입 자료가 없다 보니까 가짜 세금 계산서를 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연간 10억 원 이상의 가짜가 걸리게 되게 되면 사실 징역을 살아요. 네. 징역을 살게 되기 때문에 이거 하지 말아야죠. 근데 대표들은 이런 세금을 줄이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런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게 뭐냐 그러면 가업 승계 활용 전략하고 금융상품 활용 전략, 가업을 승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저께 고객분을 만나셨는데 남편분께서 돌아가시면서 그 물려주신 회사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세금 부분들에 대한 거를 상속세를 납부하다가 모든 거를 지금 다 팔고 있는 상황이 돼서 너무 어려움을 토로를 하셨는데 제가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 그러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 그러면 승계 제도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금융상품으로서 회사의 법인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말씀드리고요. 또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근로복지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들께서 회사를 다 다녀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저는 이제 그런 걸 알죠. 뭐냐 그러면 예전에 좋은 회사 80년대 90년대에 좋은 회사라고 하면 어떤 회사였냐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4대 보험 가입해주는 회사 다닌다 그러면 어떠세요? 되게 좋은 회사였잖아요. 그죠? 네? 공감하실 거예요. 4대 보험 가입해주는 거 굉장히 좋은 회사. 니네 회사는 그런 거 해주니, 우리 회사는 4대 보험 해줘. 너 좋은 회사 다니는구나. 이렇게 됐었단 말이에요. 2000년대 초반에는 뭐냐 그러면 4대 보험이 다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어떻게 가는지 그런 것도 말씀드릴게요. 가업승계에 대한 활용 전략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 유니더스라고 하는 회사가 여러분도 혹시 무슨 회사인지 아세요? 아실 것도 같으신 분들 계시는데 1973년도에 만들어진 회사예요. 혼동 회사예요. 전 세계 1위 회사인데 사실 대표이사 사망하면서 2017년도에 회사 어디 갔는지를 모르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라겐락 아시죠? 혼자장 했었으니까. 근데 라겐락이라는 반찬동 그 회사인데 그 회사 지금 어디가 있어요? 네, 그 회사 물건은 돌아다니는데 주인은 어디가 있고 이거 외국계에서 그렇죠? 노무바이오 혹시 아시나요? 노무바이오 종자 회사인데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다가 대표에서 사망하면서 사실 주인이 되는데 이게 중국에서 사실 가져가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기업을 운영하셨던 분들 또 가족 중에 있으셨던 분들도 이런 분들에 대한 이런 회사들은 뭐 과거여 가지고 주인이 바뀌었나요? 다 열심히 일만 하다가 그 데뷔를 못하다 보니까 결과적인 논문에 매각이 되고 준비 없는 이별이 됐다는 거죠. 만약에 배우자나 옆에 지인분이 회사를 30년 이상 경영해 왔잖아요. 10년 이상이어야 돼요. 10년에서 20년 하게 되면 300억까지는 퉁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0년에서 30년 하면 400억. 30년 이상 하게 되면 얼마는 600억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뭐냐 그러면 500억짜리 회사가 있다가 대표가 사망하시게 되게 되면 30억 상속이 아까 그랬었잖아요. 1억이야 1억에서 5억, 5억에서 10억, 10억에서 30억 초과. 30억 초과는 증여 상속세율이 몇 프로는 50%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600억에 500억에 50%일 거면 250억이 세금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30년 이상 경영한 사람은 국가에서 얼마를 해주겠다니까 600억까지 퉁쳐주겠다니까 600억 빼기 500억짜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낼 세금이 있겠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게 가업상속공제 상속증에 대한 18조의 이에 대한 가업보다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돈이 아버지, 어머니 호주머니에 들어와 있다가 자녀한테 가게 되면 내가 돈을 버는 동안에 나는 소득세를 내잖아요. 그죠?
또 물건을 사게 되게 되면 건물을 사면 취득세를 또 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득세와 취득세를 낸 다음에 내 자녀들한테 내 새끼들한테 줘야지라고 주게 되는 순간에 살아서 주면 뭐라 그랬었죠? 증여세를 또 내야 되고 죽어서 주면 또 상속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돈을 세상에 벌기도 힘들고 주기도 힘드네요. 벌을 적에도 소득세 내야 되고 건물 와서 취득세를 내야 되고 주더라도 증여. 그런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전혀 달라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 애시당초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현재 이 건물을 사실 적에도 누구 명의로 산다? 자녀 명의로 산다. 왜? 처음에 임대료가 들어올 때부터 호주머니가 내 호주머니가 아니라 누구 호주머니로 들어가니까 자녀 호주머니로 들어가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심플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녀는 그거 가지고서 자기가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자녀가 저 돈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저희 같은 사람들이 법인도 만들어가서 주주로다가 자녀를 넣고 배당 처리하고 현물 배당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난이도가 좀 높은 부분들에 대한 거를 저희 같은 사람들은 저희 스태프층들이 있거든요. 저도 나름대로다가 회사 운영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런 거를 가지고 컨설팅 해드리고 하는 거니까 소득의 구속처로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자녀들한테. 이렇게. 근데 저는 탈세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법률의 로직을 가지고서 하는 거니까요. 자, 이게 그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고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 가지고. 그 다음에 요즘에 상속이 일어나잖아요. 상속이 일어나게 되면 이건희 회장 사망하셨을 적에 지금 이재용이라든지 이런 이부지 이런 친구들이 상속세 납부하기가 너무 고생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됐냐 그러면 법이 바뀌었어. 그거를 예를 들어보니까 진짜 너무 심각하네. 진짜 삼성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대기업도 제일 똑똑한 사람도 5년 연구연답을 하니까 너무 촉박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식들이 여러분들 이거예요. 부모가 내가 이거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그런데 돌아가셨어. 절대 자녀들이 고마워 안 해요. 네. 뭐냐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제가 제 고객분들의 유언장을 받아서 장례식장에서 제가 전달을 했는데 자녀들이 그 유언장을 찢어버리더라고요. 네. 그거를 제가 당하면서 왜냐면 그분께서는 사회적 건강도 있으셨고 여러 가지가 있으셨고 또 저를 굉장히 아끼셨었던 그런 거기 때문에 그분의 유언장 부분들에 대한 거를 제가 했었는데 가지고 있다가 장례식장에 자녀들 읽어본 다음에 아버지 뜻은 이렇게 되지만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상속에 이 순위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정상속. 부모가 지정해주는 대로다가 자녀들이 그렇게 하게 되게 되면 가장 고마운 거야. 자녀들한테 땡큐지. 큰 집은 엄마한테 이렇게 해서 해주고 상가는 엄마가 현금 나면 엄마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둘째는 큰애는 어떤 거 작은 애는 어떤 거 이렇게 하는데 자식들 불만이 있지만 그렇게 할게요라고 하는 게 그게 지정상속이에요. 근데 법정 구속이 없어요. 하면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협의상속이에요. 자녀들끼리 앉아가지고 협의해서 그냥 그거를 지정을 못 해놓고 가셨으니까 그냥 협의해서 정할 수가 있는 게 두 번째가 되는 거야. 세 번째는 뭐냐면 서로 간에 협의했는데도 안 돼. 그랬을 때 내가 너 나는 여기 고생할 적에 너무 유학 나가 있었고 내가 여기서 부모님 모실 적에 너 혼자 잘났다고 해가지고 해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왜 내놓으라고 그래.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대로 해. 그래서 그게 뭐야? 그게 법정상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정상속인데도 불구하고 다 써버렸기 때문에 내가 막내로서 더 이상 받을 게 없어. 나 그러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랬는데 그 줄 것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다가 그래도 이거는 받아내라고 하는 게 그게 유류분이잖아. 그래서 이런 유류분 반환 소송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정상속의 첫 번째 찢어지는 걸 보면서 제가 이게 우리나라 민법 유언장의 한계구나라고 해서 사실은 고민을 하다가 마이클 잭슨이라고 잭슨 형님은 돌아가셨는데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 혹시 마이클 잭슨의 재산 문제가 있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아무도 못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미국을 가서 그것이 왜 그렇게 되니까 트러스트라고 하는 게 있더라 이거죠. 마이클 잭슨 형님은 트러스트로 인해 가지고서 이런 재산 문제가 없구나. 네. 그 다음에 납부 유예라고 하는 제도가 올해부터 생겼어요. 작년 23년도 7월 10날부터 법이 개정이 됐어요. 뭐냐 그러면
요건의 충족이에요. 가업승계, 가업상속공제 하지 않은 회사들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일본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대신 설명할게요. 혹시 일본의 얘기 듣기를 보면 막 대기업을 다니고 회사를 다니던 지금 갑자기 부모님 돌아가시니까 갑자기 애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가서 뭐를 하냐면 우동집을 막 하거나 이게 다 이거 많이 들으셨죠? 그렇죠. 그게 뭐냐면 납부 유예제도 때문에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돌아가셨을 적에 이제 상속세를 납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전부터 내려왔었던 이거에 대한 것이 말 그대로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것을 상속, 양도, 상속, 증여가 발생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세금을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상속인이 그거를 가지고 내가 할게요 라고 하게 되게 되면 그게 또다시 유예가 됩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잘 됐던 예전에 사실은 딱 끝났을 적에 누구 돌아가셔서 상속세를 딱 납부하고 나면 끝인데 이거를 계속 세금을 연장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이에 이자도 약하지만 붙어있고 대를 가다 보니까 금액이 커진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업을 다녔던 일본 애들이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가를 가서 가업을 이득했다고 멀쩡하게 팬들던 친구가 가가지고서 막 이제 막 우동 끓이고 하는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납부 유예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됐어요. 그런데 이 도입된 거는 별로 저는 찬성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성격상 우리나라 사람들은 딱 부모 때 끝내려고 하지 이렇게 가지 않는데 아무튼 이게 우리나라에 도입이 됐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뭐 짧게 해서 너무 앞에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하나만 하더라도 이렇게 흘러가요. 또 해야 될 건데 이게 창업 자금이에요. 일반적으로 자녀한테 50억을 주게 되게 되면 세금이 20억이 나와야 되는데 창업 자금에 대한 과세 특례하게 되면 4억 5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금액이 확 줄어서 이렇게 되는 부분들에 대한 창업 자금. 그다음에 주식에 대한 거예요. 만약에 110억짜리 하게 되면 50억 세금을 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창업 자금으로 가게 되게 되면 10억만 세금을 내니까 정말 괜찮죠. 그렇죠? 그다음에 돌아가셨을 적에 대해서 상속도 어떻게 되겠어요? 보통 293억, 600억짜리라 그러면 이렇게 내야 되는데 실제로 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도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믹스해서 하나만 좀 해보도록 할게요. 실사례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A 대표이사가 65세예요. 전처하고 자녀가 두 명 있는데 전처가 사망하고 그래서 재혼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배우자 상속이 된 거죠. 그죠? 법정 상속. 부동산 100억과 금융자산 100억 경영하는 회사가 500억짜리예요. 500억짜리 회사니까 합치면 얼마가 되겠어요? 700억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심장으로 다 사명하셨어요. 평소에 나쁘지 않았을 때 상속인들과 이렇게 나쁘지 않았던 상속인들 간에 갑자기 싸움이 벌어지는 누구냐면 전처 소생의 자녀들하고 현재 배우자하고 싸움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에 의하면 이게 현재의 법이잖아요. 법정 배우자 분들은 자녀들이 둘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녀들은 무조건 1, 배우자는 몇이에요? 1.5, 5화를 더 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5가 되니까 집합이 어떻게 다 3.5가 되잖아요. 합계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배우자는 내가 더 많이 가져가야 돼. 내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은 뭐냐 그러면 당신 오기 전에 우리가 회사를 만들어져 있고 있으니까 결과적인 거는 우리가 이 재산을 가져가니까 이렇게 싸움이 벌어지는 때가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이가 좋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된다. 근데 이거를 계속 해가지고 법원까지 끌고 갔던 사람이 누가 끌고 가겠어요? 누가 끌고 가겠을 것 같아요? 자녀들이 끌고 가죠. 자손들이 끌고 가는 거지만 실제로 누가 끌고 갔냐면 자손들 100억, 500억, 700억짜리를 내려주면 317억인데 이거를 가지고 방법이 있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이분이 30년 이상 했으니까 아까 30년 이상 얼마라고 했어요? 600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건 얼마예요? 지금 회사가? 500억이잖아. 아하, 오케이. 그러면 이 회사는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자녀들이 회사를 가지면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상속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현금하고 부동산은 누가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배우자가 가면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요 200억에 대한 거를 가지고서 하게 되게 되면 결과적인 거는 배우자 있죠? 그게 법적 배우자니까. 그 다음에 우리 애들 있죠? 그 다음에 금융자산도 있죠? 금융자산도 있죠? 그러면 다 합치게 되면 공제가 37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0억에서 37억을 빼면 얼마야? 163억이잖아요. 그렇죠?
163억이니까 50%니까 그거에 대한 세금이 얼마가 돼? 76억이에요. 근데 76억은 누가 납부하기로 했어요? 배우자가 현금을 가져가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현금 현금 가져간 거로 이걸 처리한 거야. 그리고 싹 하고 자녀들은 회사를 가져가고 여자는 부동산하고 나머지는 가져가. 얼마나 깨끗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다가 하는 거예요. 법을 가지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좋은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돼. 승계를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누가 승계를 회사를 승계 안 받고 저희 30세로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말 그대로 다 이세금을 내야 되죠. 그러면 회사를 매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회사를 매각하면 회사가 이 상속세는 몇 개월 내야 하죠? 5개월이네. 상속세는 6개월 내에 해야 되거든요. 6개월 이내에. 그러면 6개월 이내에 저 회사가 오너가 사라진 저 회사를 누군가가 그 돈을 500억 주고 살까요? 아, 상사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상사가. 그러니까 큰 회사를 물려줬으니까 야 너희들 내가 먹고 살게 해줬고 내가 이제 이거를 하게 되면 너희들 잘해 라고 하지만 실제로 자녀들은 뭐냐 그러면 뭘 잘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사는 거죠. 방법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게 이만큼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회사 돈 가지고 317억짜리 종신보험 가입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돌아가시자마자 사망보험 내주게도 그거 납부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건물 그대로 다 살아있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건물 다 살아있으면 그걸 그때부터 좀 생각해보자 이거죠. 여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런 얘기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어떤 회사가 저희들이 대표님들한테 대표님 이거 회사를 자녀들한테 좀 물려주실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자, 현재 가치가 110억짜리를 주식으로 줬을 때 봐요. 그러면 아까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등은 10억 빼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100억짜리가 됐잖아요. 100억짜리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해봤자 10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 내게 돼서 10억짜리면 이 회사가 다 자녀한테 옹골하게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무슨 애들한테 주고 있어. 애들이 팔아먹으면 어떡할래? 그냥 내가 탈게. 라고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요 회사는 얼마 전에 1000억짜리를 만들어놨다고 쳐요. 그래서 나 잘해놨지?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네, 그리고 돌아가셨다고 쳐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0억짜리에서 30년 이상을 했기 때문에 빼준 대비는 얼마예요? 600억 빼주잖아요. 그럼 오늘 400억 남잖아요. 그럼 400억에 대해서 상속세는 얼마인데? 50%니까 200억이잖아요. 그 200억은 누가 내냐 이거죠. 그럼 자식들이 고맙습니다 하고 200억을 해서 낼 것 같아요? 못 내요. 그러니까는 굳이 이렇게 고집을 피울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명하게 진짜 자녀들을 사랑한다 그러면 미리미리 애들한테 대비를 해줘야 되고요. 내 자손들이 며느리하고 사이하고 멱살 잡고 싸우고 손주들과 휘말려서 이런 거를 저수생에 가서 안 보실라 그러려면 미리미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다 준비를 해놓으셔야 돼요. 다 갈라놓고 나눠놓고 세분화시키고 지정상속도 찢어밟으면 그만이고 협의도 찢어밟으면 그만이고 다 그러니까 애청자 하시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들 중에 제가 하셨던 고객분 중에 제일 현명하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 이 폐휴지 하셨던 분이 그분이 제일 현명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죽으면 이게 그래도 자원 이 회사라고 해가지고 왜 여러분들 폐유지 그 자원 그 회사 우습게 볼 사항이 아니에요. 네, 그 회사만 하여튼 200억이 넘는 자산 가치가 나왔던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말 그대로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이전에 넉마라고 해서 이렇게 주소부터 시작을 해서 왔었던 건데 전쟁 끝나고 막 해서 왔던 회사인데 그래도 우리 아들은 이거를 한다라고 하니까 아들한테는 회사를 주고 딸은 여기까지 해서 들어오기가 싫어하고 또 사위한테도 접어들고 한다니까 딸한테는 다른 거를 좀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까 해서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됐냐면 회사 돈으로 가지고서 어떻게 회사에 비용 처리되면서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을 누구한테 갖게 했냐면 딸한테 갖게 했어요. 사망보험금을 딸한테 갖게 했고 회사는 누구한테 갖게 했어요? 아들한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딱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사망 유언장을 가지고서 제가 이렇게 읽어드렸어요. 그래서 아들은 회사를 저거하고 딸은 사망보험금들을 딸이 수령하는 거라서 싸우지 않고 이렇게 끝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버지의 유언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깔끔해요. 왜? 딸한테 물어봤어요. 괜찮아요. 그랬더니 오빠는 회사가 200억이라 하지마. 저거 팔고 나고 그러면 진짜 이게 뭐 100억 나올려나요? 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차라리 여기서 80억을 현금으로다가 좀 받아갔잖아요. 보험금으로다가 저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의 재산 분장은 저희는 없거든요. 그리고 딱 가는 거야. 너무 현명하지 않아요? 돌아가시는 분, 너무나로 하셨던 그분이 현명하신 거예요. 저렇게 1000억짜리 만들어 놓고 내가 뭐 서울대 나오고 내가 뭐 해외 유학하고 다 필요 없어요. 자식들 싸워봤자요. 나 싸우면 저 세상에 가서도 그 많은 편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게 가업에 대한 여러분도 한숨 나오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뭐 세상에 대한 게 맞지 않습니까? 자, 금융상품 활용 전략에 대한 것들도 좀 해보죠. 제가 이제 보험회사에서 또 오랫동안 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좋은 게 많이 나왔어요. 자, 서강대학교 이상복 교수가 쓴 책이에요. 그 책에 보게 되면 금융상품에 대한 분류라고 해가지고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냐면 예금, 대출, 투자, 보장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보장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저희 쪽에서 해석을 하게 되게 되면 보장성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종신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망하면 사망보험 나오는 거, 사망 나오고 만병환급금도 있어요. 그런데 뭐냐 그러면은요, 보장성 중에 순수 보장성이라는 게 있어요. 정기보험이라서 정해진 기간까지만 보장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95세 내에 사망하게 되게 되면 사망보험이 나오지만 96세가 돼서 사망하면 사망보험이 안 나와요. 오케이? 대신 이렇게 해서 환급금도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기 때문에 제로가 되는 거죠. 쭉 갔다가 딱 제로. 근데 누구는 올라가는 때가 되는데, 그런데 금융상품 구조 중에서 은행, 증권사는 계약자만 있고 피보험자, 수익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험회사에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뭐냐면 이게 원래 피보험자를 교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못하게 되어 있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네, 절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식으로 나와요? 만기 환급금 아까 쭉 올라갔다가 95세가 됐을 때 해약환급이 제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제로가 되는 정기보험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만기 환급금이면 순수 보장성에 대해서 송금 산입한다. 다시 해서 뭐냐면 그거를 가지고 비용 처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계약자와 수익자를 누구를 해 그러면 회사가 하는 거예요. 계약자와 수익자를 회사, 개인 돈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계약자와 수익자를 회사 돈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누구냐면 뭐 사장님이 되든지 뭐 사장님의 자녀가 되든 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무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이 가입한다고 해보죠.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다 비용 처리가 되는 거야. 보험료를 100만 원 냈으면 100만 원, 1000만 원 냈으면 1000만 원이 다 비용 처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아까처럼 가짜 세금 계산서를 사러 돌아다닐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명의 변경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뭘 하냐면 여러 가지 이런 작업들을 저게 정관이라든지 이렇게 의사력이라든지 이렇게 필요해요. 근데 그건 아무나 할 수 없고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해가지고서 사실은 대표님들한테 세금 알려드리고 여러 가지 도와드리고 한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시게 된 것 중에 사회근로복지기금이 여러 가지 또 제도들도 갖고 있어서 여러분들까지 하시고요. 혹시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지금 녹화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게 하는 게 바디사 TV라고요. 제가 이거 오늘 녹화한 거 유튜브에도 여러분도 아무튼 건강하시고요. 제가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들어와서 여기 박이사 TV 들어와 보게 되면 부모가 자녀한테 등록금 내줬을 적에 부모가 자식한테 부동산을 양도했을 적에 그랬을 적에 이게 시가와 대가의 차이 부분들을 해가지고서 얼마까지 뭐 3억 원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또 혹시 증여세 납부하지 않는 건가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여기다 소소하게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 이렇게 잘 보시게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과 같이 인사 나누게 돼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